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매매의 시간대의 중요성과 오후장에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더 매매하지 말아야 될 오후장에 대해서, 오후장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켜놓은 텔레그램 창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급등일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무려 구독자 수가 59,000명 이상이 구독 중인 대형 텔레그램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만간 이제 6만 명을 앞두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실시간 속보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이 끝났는데도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 상위 현황, 그리고 뉴스와 함께 어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만 하시면 이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만 해주시면은 이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시간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고 이 오후장 매매에 대해서도 제 관점을 한번 정리한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주식 매매에서 이 시간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여러분들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시간이죠. 코인 시장은 뭐 닫혀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열려 있고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대가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매매 방법 그리고 매매 전략 등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대를 나눠봤어요. 일단 시간을 나눠보고 이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제 관점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저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런 관점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써봤는데 저는 시간대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열리죠. 동시호가인 이제 3시 20분까지 좀 적어놨는데 3시 30분으로 좀 수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이 시간대 이렇게 제가 나눠놓은 것마다 제가 생각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전장을 전 9시부터 9시 20분, 그리고 9시 20분부터 10시, 그리고 10시부터 11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시, 그리고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장초, 저는 이제 장초라고 부릅니다. 장초반, 장초. 이 시간대의 특징은 어떠냐? 여러분들 이제 3시 30분 이후로 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오전 9시에 장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비어있죠. 그래서 장 종료하고 나서 억눌려 있던 매수 심리, 그리고 시간에서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날, 다음날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뭐 미국장에서 뭐 글로벌 뉴스 좋은 게 한번 떠가지고 다음날 뭐 관련주들이 주목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장 종료 후에 억눌려 있던 매수 심리, 그리고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악재가 뜨면 또 매도 심리도 있겠죠. 그 매도 심리가 바로 적용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계속 이제 그 개장 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장 종료 전에 못 샀는데 내일은 꼭 사야겠다, 이런 심리도 있을 거고, 이거 나 오늘 팔라 그랬는데 못 팔았네, 근데 악재가 나왔네, 이거 무조건 내일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딱 시작하고 나서
9시 땡 하자마자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정신없기도 해요. 하지만 매매를 잘하면 가장 크게 비중을 좀 태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니까. 그리고 수익 내기에 20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9시 20분부터 10시까지는 저는 이제 오전 장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장중. 이때가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9시 20분부터 10시까지가 저는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전장 주도주가 좀 슬슬 나오는 그런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제 9시 20분까지는 갭 떴다가 빠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크게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매매를 못한 사람들도 충분히 많은 시간대죠.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장초에 뭐 갭든 종목, 시세준 종목들은 좀 빠지고, 정말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20% 이상 상한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주도주까지도 처음으로 나오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가장 황금 시간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수익을 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요때 수익이 거의 당일 수익의 대부분을 결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대입니다. 매매를 가장 집중해서 잘 해야 될 시간이다. 그리고 그 다음 타임은 10시부터 11시 30분입니다. 요새 장중에 요 시간대는 솔직히 좀 조용합니다. 네, 조용하고요.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시간대. 이제 오전장 어느 정도 이제 치고받고 싸움이 끝났어요. 10시까지 매수 참여자들의 치고받고, 매수 참여자들, 매도 참여자들의 치고받고 싸움이 끝나고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10시부터 한 11시까지는 또 좋은 종목이 나올 때도 있지만, 요새 들어서는 한 10시 이후로는 좀 재미없을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시간대다.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주도주가 한 번 더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이 안 좋으면 이때부터는 막 뉴스 붙여가지고 윗꼬리 만들고 급등시키고 빼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 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시간대보다는 좀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좀 집중을 해야 될 건 전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재료 뉴스. 정말 이 재료 뉴스 판단을 잘해서 이 재료 뉴스가 얼마나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판별해서 매매를 하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시간대는 솔직히 그렇게 자신은 없어요. 이때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는 좀 새로운 뉴스, 좀 새로운 신선한 테마, 그런 게 좀 새로 올라올 때 그때 매매를 좀 하고요. 가장 저는 매매를 집중해서 하는 시간대는 9시부터 한 10시까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10시 30분? 10시 30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죠. 그냥 여러분들 이 시간대는 밥 먹으러 가세요. 밥 먹으러 가세요. 제가 이 시간대도 매매를 집중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어쨌든 그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 세력도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다 밥 먹고 살아요. 다 밥 먹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밥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겠죠.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대는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좀 암묵적으로 좀 쉬어가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밥 먹으러 가고요. 주식창도 좀 잘 안 쳐다보는 시간대예요. 물론 이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나왔다거나, 뭐 시황상으로 뭐 좋은 뉴스가 나왔다거나 뭐 그러면은 또 집중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때 매매해서 괜히 손실 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밥 먹으러 가는 게 더 이득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차이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은 잘 안 쳐다보는 시간대긴 합니다. 네, 이때 뭐 매매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거르는 시간대다. 자, 그리고 1시부터 2시, 이제부터 이제 오늘 오후장 매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오후장은 저는 좀 그렇게 막 세분화시켜서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일단 1시부터 2시까지는 오후장 이제 시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밥 먹고 와서 뭐 큰형님들, 메이저 형님들이 다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시부터 3시도 오후장 절정의 시간대다. 그래서 시장 좋으면은 뭐 오후장 주도주가 나오는 시간대고요. 그리고 이때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단타 매매보다는 다음 날을 준비하는 종목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종배 물량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 하는 물량이 들어온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최대한 멈춰야 되고 그 종가 베팅 매수자들을 위한 시간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때 보면은 종배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보셨으면은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공감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시장 참여를 계속하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저는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오전장 수익이 그날 당일 수익의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오전장 수익이면 최대한 그 수익을 지키면서 뭐 오후장 매매할 수 있겠죠. 오전장 수익이면 오후장에 또 시장 좋고 이러면은 더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은 좀 조심하면서 비중 줄여가면서 그냥 오전에 일단 수익 났으니까 이거를 좀 지켜가면서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전장 손실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전장 뭐 한 11시까지 매매를 했는데 손실이다. 분명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후장에는 똑같이 오전장에 났던 손실을 복구하겠다라는 마인드. 그러니까 오전장에 들어갔던 비중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비중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 오후장에 복구하겠다,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아무리 손실이 났어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장에 똑같은 비중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줄이면서 손실이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장도 똑같이 시장이 열려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왜 오후장에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오후장 매매가 나는 더 잘 되고 오후장 매매가 더 쉽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의견도 틀리진 않았어요.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단순히 이제 수치로 보자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이게 3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3분봉인데 오늘 3분봉이에요. 지금 3분봉의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오전에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9시 한 20분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6분, 네, 한 20분까지. 여기까지가 한 20분대까지고요. 여기까지가 20분까지고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계속 그냥 거래량이 줄죠. 줄다가 오장 막판에 좀 올라왔다가 이제 종가 베팅 물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끝납니다. 시장은 항상 늘 이렇습니다. 늘.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전날도 돌려보고 해도 똑같아요. 오전에 수급 들어왔다가 거래량 잠잠해졌다가 오후에 또 막판에 수급 조금 더 들어오고 이날도 마찬가지죠. 오전에 수급 들어왔다가 잠잠해졌다가 또 종가 베팅 물량 들어오고 늘 이렇습니다. 시장은. 네, 그래서 장초에 매매를 잘해야 된다. 오전 장중에 매매를 잘해야 된다. 요 구간에 매매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딱 이 막대 그래프로 봐도 보이죠. 돈이 들어오는 시간대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면 제 의견은 이래요. 이게 왜 그렇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종목이 상승을 하던 뭐 주가 뭐 지수가 상승을 하던 이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큰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큰 돈이 들어와야 시장가로 그 위로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종목이 탄탄하게 오르거나 하겠죠. 그런데 오후장은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볼 때 오전장보다 거래대금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시장의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전장보다 확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오후장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전장보다 돈이 무조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후장에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시장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라면 사실 아예 매매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계속 쳐다보다가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를 아예 안 하고 쳐다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를 좀 하고 싶다면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비중을 줄여서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후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 그런 마인드로 쳐다봐야 되고, 아예 매매 안 하는 것도 오히려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전장만 매매하고 그냥 HTS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이전까지의 내용을 얘기했던 건데, 더욱 자세하게 이거는 최근에 제가 좀 시장을 겪으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오후장에 매매하지 말아야 할 장세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오후장에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거 어느 정도 얼추 괜찮은 것 같더라 하시면은 계속 이 방법을 써먹으면 되고요.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써놓은 내용 별로 많지 않아요. 딱 제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오후장에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할 때, 비중을 정말 많이 줄여야 할 때, 오후장에 딱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 조건에 뭐 한 두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 하면은 오후장을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려고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전장 상한가가 2개 이상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오후장에 아무리 종목이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매매를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오전장 주도주는 이 시간대에 대부분 나옵니다. 이 시간대. 네, 이 시간대에 대부분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작이 좀 좋으면은 오전장에 주도주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는 거래대금 한 1000억 이상 터지면서, 1000억 이상 터지고, 상승률을 한 20%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상승률 20% 구간을 가져가면서, 그냥 한 번에 딱 솟아가지고 20%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충분히 이제 매수할 타점을 주면서, 이 파동을 그리면서 20% 이상을 찍어주는 종목. 이제 이게 상한가에 들어가도 되겠죠. 상한가에 들어가도 되겠죠. 이런 종목이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주도주에서, 오전장 주도주에서 상한가가 2개 이상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 그날 상한가가 2개 이상 도달을 해버렸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주도주 상한가가 2개 이상 나왔는데 오후장에 한 오전장 이런 종목들과 맞붙을 만한 그런 상한가 종목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전장 주도주 상한가가 2개 이상 나왔어도 오후장에 엄청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미 주도주가 나올 만큼 나왔고 시장에 돈은 쓸 만큼 썼는데 또 새로운 종목에서 큰 돈을 들여가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오전장 끝나고 나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봤는데 거래대금 터진 상한가가 2개 이상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오후장의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후장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 오후장에 매매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일단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 있었고요. 오전장에 오브젠은 사실 구간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분봉 오브젠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네, 얘는 뭐 구간을 많이 주진 않았는데 거래대금은 거의 900억 이상 터졌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솔본이라는 종목도 오전에 충분히 이제 구간을 주면서 움직였습니다. 얘도 상한가 터치를 했죠. 상한가가 결국 풀리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전장에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구간도 충분히 매매할 구간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반도체 얘도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는데 거의 상한가 한호가까지 터치를 했을 거예요. 얘도 지금 물론 오후장에 터치를 하긴 했지만 오전장에 한 20% 이상 한 27%까지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오늘 오전에 이미 3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3개. 이제 코난이랑 KTCS는 오후장에 움직였으니까 제외를 하면은 오브젠, 솔본, 미래반도체 이렇게 20% 이상 움직인 주도주가 3개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오브젠은 상한가를 갔지만 솔본이랑 미래반도체는 터치만 하고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오후장에 뭔가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이 하나쯤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KTCS라는 종목이 결국 상한가를 오늘 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전장 상한가가 뭐 지금
오늘 오전에는 두 개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오후장에 그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은 매매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으로 지켜봤고요. 두 번째, 지수가 질질 흘러내리는 하락장. 자, 여러분들 이제 지수 차트는 늘 켜놓고 매매를 하시죠. 그래서 지수 차트는 늘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늘 켜놓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지수가 무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천천히 갭 떠가지고 안 밀리면서 우상향하는 시장, 그리고 우상향 계속 해주는 시장, 그리고 갭 하락하면서 반등해주는 시장도 있고요. 갭 하락 이후에 뭐 질질질 새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저점 이탈하고 질질질 새는 시장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흐름의 시장이 가장 안 좋냐면은 저는 갭 하락이든 말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저점 없이 질질질 새는 시장이 제일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딱 오늘 그런 모습이 지금 지수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갭 하락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한다면은 결국 매매할 종목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갭 하락하고 나서 질질 새면 안 되고 반등을 한다면은. 근데 갭 하락을 하던 아니면 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던 저점을 깨고 저점을 이탈하면서 질질질 셀 때는 저는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수가 얼마나 빠지던. 사실 오늘 지수가 코스피는 마이너스 1%가 넘게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마이너스 0.35% 정도 빠진 거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건 아니죠. 근데 오늘 보면은 시가를 이탈하고 나서 질질질 새는 모습, 네, 질질질 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무빙을 보니까 오후장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오후장이 시작할 때 한 요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을 찍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여전히 추세를 돌려주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얘가 여기를 돌려주지 못하면은 오늘은 계속 좀 질질질 새지 않을까, 요런 관점으로 시장을 시나리오를 세우고 지수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매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움직임이 보일 때는 오후장에 굉장히 짱돌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겠죠. 결국 이 지수라는 것은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외인 기관들이 매도세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보이시죠 여러분들? 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매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오늘 기간은 내내 팔아제끼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코스닥도 외인 기간 수급이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외인 기간이 둘 다 순매도로 시장을 좀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이 뭐 사더라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물량으로 던지고 있다, 요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 메이저 세력의 당일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형님들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형님들이 오늘은 안 사주고 계속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를 때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심리가 당연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큰 돈 가진 형님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윗꼬리 달고 짱돌이 나오거나, 윗꼬리 달고 짱돌이 나오거나 막 이제 상승하는 척 했다가 갑자기 크게 하락하는 그런 느낌의 시장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짱돌 빈도. 이거는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장을 참여하면서 좀 느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게 오후장 조금 빡셀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현대로템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로템. 그래서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굉장한 이제 수급주죠, 여러분들. 시총도 되게 크고 탄탄한 그런 우량주입니다. 근데 오늘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크고 우량한 종목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때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위 순에도 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순간 체결량 이런 창에도 떠 있었을 거고요.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도 떠 있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어떨까요?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큰 매도세가 나오네? 오늘 뭐지? 오늘 좀 불안한데?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 다른 종목에도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런 모습이 나온 상황에서 다른 종목이 올라왔다가 현대로템도 오늘 크게 빠졌는데 오늘 좀 줄 때 챙겨야겠다 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 나면은 단타로 들어갔던 물량이던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주주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하겠죠. 차익 실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오르면은 이 물량 출회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크게 하락하는 슈팅을 했다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의 주가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를 보고 오전장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오후장에 비중을 많이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거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수가 좀 질질 흘러내리는 하락장이었고 그 다음에 외인 기관이 오늘 좀 매도세로 대응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짱돌 빈도는 오늘 저는 현대로템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분명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오후장은 비중을 줄이면서 매매를 했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후장에 이거 안 해서 너무 아쉽다. 오후장 너무 좋은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오전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오전장 수익을 지키기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오전장에 손실이더라도 오전장에 손실이지만 오후장에 그래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손실이라도 비중 줄여서 매매해야겠다. 그러면 계좌가 크게 박살나는 일도 없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오후장을 쳐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에 다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두세 개 정도가 부합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거나 비중을 줄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관망하면서 소액 짤짤이로 매매를 한다거나 그냥 재밌게 그냥 뭐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가지고 그냥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가장 베스트지 않나. 이렇게 해서 수익 내봤자 나중에 이런 시장이 찾아왔을 때 크게 짱돌을 쳐맞고 계좌가 박살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주식은 잘하든 못하든 계좌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좌를 우상향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적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